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4급의 쓰기 일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어순에 맞게 배열해서 우리 완성한 문장을 하나씩 써봐야겠죠. 자, 일단 눈에 띄는 우리 수로 동사 수로 나와 있네요. 进行了 진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무엇이 진행된 것인지를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게요. 맨 앞에 已经 하게 되면 우리 부사로 이미 벌써라는 의미. 그러면 우리 보통 저 부사는요 동사 수러를 수식합니다. 已经进行了 여기까지는 우리 덩어리 하나 만들어졌죠. 이미 진행했습니다. 자, 그다음 회의. 회의는 회의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회의를 이미 진행했다는 뜻인가? 라고 우리 의미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고, 남은 단어 가운데 2个多小时 2시간이 넘는 시간. 그렇죠? 2시간 넘는 시간을 우리가 2个多小时 시간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가 이미 2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배열을 해야겠죠. 자, 어때요? 회의, 주어 자리 회의는 已经进行了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여기 이렇게 실량 보호 뒤에 붙었네요. 2个多小时 2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회의를 진행하다를 떠올리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어 자리를 그냥 비워놓으시고 已经进行了 그쵸? 已经进行了 그 다음에 2시간의 회의 이렇게 해서 2个多小时 왜냐하면 또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동사 수로 뒤에 시간의 양이 먼저 나오는 거 그건 알고 있어요. 2个多小时 회의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 뭐가 틀렸느냐? 여기 더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2个多小时的 회의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 주어 부분도 이렇게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주어 자리에도 원래 뭐가 있어주면 좋냐면 그럼 누가 진행했어요? 우리가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我们已经进行了2个多小时的会议 이렇게 했다면 맞는 문장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 사람 주어가 없어요. 我们도 없고 그 다음에 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배열할 수밖에 없다. 회의는 이 회의 자체를 주어 자리에 넣어주셔서 회의는 이미 2시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라고 배열을 해주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동사 수로가 나왔을 때 항상 주어와 목적어 부분을 제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완전한 쓰기 모범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없는 부분을 내가 의역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会议已经进行了2个多小时 자, 그 다음 87번이죠. 지금 동사나 형용사 뭔가 수로 들 만한 거 빠르게 훑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시가 있어요. 시. 그래서 A, 시, B, A는 B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 뒤에를 살짝 이미 붙어 있으니까 上个月的 지난달의 무엇 여기 지난달의 무엇에서 명사가 수식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 앞에 놓일 주어 부분 내용, 그 다음에 지난달의 무엇에 들어갈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맨 앞에 人数라는 명사, 인원수라는 뜻이죠. 인원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这次参加的 이번에 참가한 마찬가지로 또 흰백자 구조조사 더 나왔습니다. 뒤에 명사 수식을 해줄게요. 그럼 이번에 참가한 인원수냐 아니면 2배냐 2배 하게 되면 우리 2배예요. 배, 갑절, 곱절이라고 할 때 우리 배수라고 할 때 그 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참가한 인원수가 지난달의 2배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참가한 2배가 지난달의 인원수입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말도 안 돼요. 우리 전자에서 배열했던 요게 맞는 문장이죠. 이번에 참가한 인원수는 这次参加的人数 지금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요. 얘네들은 지금 관형어예요. 그래서 주어를 꾸며줬죠.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人数是 인원수는 뒤에 인원수에 대한 수량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人数是 2배, 인원수는 2배이다.
얼마의 두 배냐? 지난달의 두 배이다. 이렇게 해서 주, 술, 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더 뒤에 나오는 이 단어의 위치를 더 바꿔서 쓰면 의미가 맞지 않겠죠? 요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次参加的人数是上个月的2倍. 자, 그 다음 88번 문제죠. 자, 지금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물론 저 앞에 따란 러가 있으니까 러가 지금 술어인가? 그러면 다 따란 러 주어 자리 수어 자리에 놓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빼이가 있어요. 빼이자 비동문이죠. 그래서 이 빼이 앞에 놓이는 이 주어가 빼이 뒤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을 당하다. 그래서 이 빼이 뒤가 또 어떤 하나의 주술 형태의 문장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힌트가 드냐면은 그에 의해서 빼이 타 따乱了 헝클어뜨려졌다. 엉망이 되었다. 무엇이요? 앞에 주어 자리에 그에 의해서 엉망이 된 이러한 피동의 어떤 피해를 받은 뭔가를 주어 자리에 넣어줘야겠죠. 지금 보니까 남은 단어 순시, 순서라는 단어 나왔고요. 这些材料도 나왔어요. 이 자료들, 이 서류들의 여기 명사 뭔가 수식 받을 건데 순서라는 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의 순서는 그에 의해서 헝클어뜨려짐을 당했다. 엉망이 됨을 당했다. 헝클어뜨려졌다. 자, 이렇게 해서 엉망이 되었다. 답이 뭐예요? 这些材料的顺序被他打乱了.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 这些材料, 그래서 시에는 뭐냐? 지시대사, 양사, 명사예요. 지시대사, 양사, 명사. 이 시에는 우리가 부정, 양사라고 합니다. 긍정, 부정할 때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약간의 숫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 시에라고 하는 양사를 이 양사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소량의 복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료들, 이 서류들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서류들의 순서는 주어는 결국에는 순서네요. 이 서류들의 순서가 베이타 그에 의해서 따란 당했습니다. 라고 해서 문장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는다? 这些材料的顺序被他打乱了. 따란 하게 되면 헝클어뜨리다, 엉망으로 만들다. 헝클어뜨려짐을 당한 거죠. 피동문. 자, 그럼 89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매우 생소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여기 시가 있어요. 그래서 A시 B, A는 B입니다가 될 것이다. 요거 일단 떠올려 주시고 이 여우라고 하는 개사에다 좀 별표를 할게요. 여우. 이 여우가요. 어떤 원인을 뒤에 달고 나와서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다라고 할 때 여우 어떤 원인 일어나다 동사 여기 있어요. 인치 하게 되면은 일으키다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우 비엔 비염이죠. 비염. 그죠? 비염으로 인하여 인치더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는요. 지금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줍니다. 뒤에 수식 성분을 찾을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들을 배열을 해줘야 돼요. 저 맨 앞에 있는 타더 하게 되면 그의咳嗽 하게 되면 기침이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침은 무엇입니다? 요 비엔 비염으로 인하여 인치더 야기된 것입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배열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타더咳嗽 그의 기침은 기침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시 뭐다? 요 비에 무엇으로 인하여 여기 원인 나왔어요. 인치 일으켜진 것이다. 일어난 것이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他的咳嗽是由鼻炎引起的. 단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4급 단어에 속하는 저咳嗽, 기침이란 뜻이죠. 咳嗽 알아두시고 자 비염, 우리 비옌, 이성 비옌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일으키다, 일어나다 중국어로 인치, 삼성이니까 이성 삼성한 거예요. 인치. 그 다음에 뒤에 원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사 우리 여우 써줬어요. 발음 여우 이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도 암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90번 문제 볼게요.
자, 맨 앞에 워 나와 있어요. 너무 대놓고 주어 느낌 나네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사람 여기 타 나오긴 했는데 그 게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얘가 뭐 개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회프라고 하는 또 동사 나오기 때문에 얘는 개사가 되겠네요. 그에게 회프 답장하다. 답변을 주다 답신하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我给他回复 나는 그에게 답장한다 라는 표현 될 텐데 지금 남아있는 단어 没来得及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어요. 자, 来得及 하게 되면은 요거는 4급 필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맞추어서 제때 맞춰서 늦지 않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来得及를 쓰죠. 그런데 앞에 메이로 부정을 하게 되면 미처 시간에 맞춰서 뭐뭐 하지 못했다는 뜻이 돼요. 미처 뭐뭐 해주지 못했다라고 할 때 우리 매일 라이더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다가 또 다른 동사를 가져와서 미처 뒤에 동사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我没来得及给他回复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요 답 딱 띄우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셨죠? 我给他没来得及回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메이 부사 달고 있는 메일 라이더지 부분이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어는 전치사구, 즉 개사구 또 앞에 놓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치사구, 개사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我没来得及回复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라는 개사구 넣고 싶다. 그럼 개사구 앞에다가 부사어 위치시켜서 我没来得及给他回复 나는 미처 그에게 回复 답장을 해주지 못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나는 미처 뭐 하지 못했어요? 我没来得及给他回复我没来得及给他回复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수 단어들 가지고 문장 만들어서 같이 연습해봐야겠죠? 71번 문장입니다. 签证已经办好了. 签证 그럼 별표 단어네요. 자, 우리 외국으로 출국한다면 이 签证 수속 꼭 밟아줘야 돼요. 签证은 우리 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비자 수속은 비자는 已经办好了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빤하게 되면은 어떤 수속을 처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죠. 뒤에 하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결과 보어가 붙게 돼서 이 앞에 있는 동작을 잘 마무리했음을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비자는 이미 다 했어요. 비자는 이미 처리 다 했습니다. 수속 다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치엔정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비자 수속을 하다 빤, 그래서 빤 치엔정 비자 수속을 하다, 비자 수속을 밟다라는 뜻. 자, 72번이죠. 现在她也做妈妈了. 자, 지금 이제 그녀도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러는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보세요. 이 앞에 现在,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명사 나와 있는데 얘가 과거 시제를 뜻하는 동태조사 러의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문장 끝에부터 어기조사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기조사 변화를 넣어 붙인 거예요. 지금은 그녀도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엄마가 되다, 엄마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쭈어를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땅 쓰셔도 괜찮아요. 땅 마마라 이렇게. 근데 이제 땅을 쓰게 되면은 전에는 이제 미혼이고 애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결혼했어도 애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아니었는데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되었다 느낌. 그래서 약간 좀 단기적인 느낌을 줘요. 땅 마마라 이제 엄마가 됐어요 이런 말이고 쭈어 마마라 하게 되면은 이 엄마 역할 애를 키우면서 계속 이 엄마 역할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길게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엄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쓰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땅 마마라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 쭈어 마마라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간적인 뉘앙스적인 차이만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고. 자, 73번. 小王今天要加班. 小왕은 오늘 要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 썼고요. 加班에다 별표해야겠네요. 자기의 원래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 근무, 추가로 뭔가 더 근무를 하게 될 때, 뭔가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평일에만 원래 근무하는 거야. 근데 주말에 나와서 했어요. 그럼 그때도 우리가 지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왕은 오늘 야근을 해야 한다라고 의역을 하겠습니다. 지하반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자가 들어가는 동사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출근하다는 샹반이에요. 그렇죠? 퇴근하다는 시아반이죠. 근데 뭔가 추가적으로 더 일을 더 하게 되는 거 추가할 때 가짜, 더할 가짜를 써서 지하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이죠. 节日是文化的一部分. 우리 일부분, 일부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나와 있습니다. 조심할 게 일부입니다 라고 해도 이 부분까지 다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중국어로 하실 때는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일부이다. 이렇게 해도 중국어로 만드실 때节日是文化的一部 하시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节日是文化的一部分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고요. 자, 75번. 王教授脾气很大. 자, 王教授 教授 하게 되면은 우리 교수님을 이렇게 教授 사성사성 해줍니다. 자, 왕 교수는 어떻다? 脾气很大. 脾气 하게 되면은요, 우리 성질,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크다? 脾气很大. 이 성질, 성격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는 뜻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더럽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脾气很大, 화를 잘 내고 막 좀 울컥하는 스타일이고 이럴 때 우리가 중국어로 脾气很大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75번에서 유의할 거 하나 일러드릴게요. 우리 교수님이라고 할 때 찌야오쇼, 왜 찌야오 발음 있죠? 사성 해줍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동사로 쓸 때 찌야오 일성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아이고, 여기 찌야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신 가르쳐 주겠습니다. 我教你. 당신이 저 가르쳐 주세요. 니 지야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지야오 일성이에요. 학생을 가르친다. 지야오 슈예성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글자랑 결합이 돼서 만약에 명사가 될 때 이렇게 교수라고 할 때요. 그때는 지야오 사성이 됩니다. 지야오 쇼 해주시고요. 또 쇼자 쓸 때도 이 앞에 이렇게 손수 부수 붙여줍니다. 저 손수 부수 없는 그냥 받을 숫자 동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71번부터 75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1번 签证已经办好了 72번 现在她也做妈妈了 73번 小王今天要加班 74번 节日是文化的一部分 75번 王教授脾气很大 자, 우리 76번 문장 볼까요? 真正的爱情不需要浪漫 자, 真正 하게 되면 진정한 이런 뜻이죠. 진정한 뒤에 수식해주고 있어요. 爱情 진정한 사랑은 不需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뭘요? 浪漫 낭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낭만적이다. 이제는 뭐 로맨스, 낭만 이렇게 말할 때 중국어로 낭만 그대로 씁니다. 사성사성 해줍니다. 낭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77번이죠. 年轻人喜欢早上锻炼身体 이렇게 되어 있어요. 年轻人 반드시 알아두세요. 우리 젊은이, 젊은 사람 중국어로 年轻人이라고 하죠. 노인일 때는 老人이라고 하잖아요. 年轻人 알아두시고. 자, 젊은 사람들은 喜欢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느냐? 아침에 锻炼身体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운동하다 중국어로 물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做运动도 쓰실 텐데 신체를 단련하다 이렇게 해서 锻炼身体라는 표현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锻炼의 리엔자 쓰실 때도 한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화자 쓰는데요. 자, 이렇게 쇠를 불에다 담금질해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자 앞에는 쇠 금자 붙고요. 리한자 앞엔 불화자가 붙는데 중요한 건 이 옆에 부분 쓸 때 동서남북할 때 동자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할 때 동자는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옆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자 좀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자, 78번 小林正在找工作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요.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주는 이 정짜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지금 마침을 강조하고 싶다 해서 정 붙여요. 사실은 짜이만 써도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의 진행형 만들 수 있죠. 품사는 부사입니다. 근데 이 앞에 또 부사 정을 붙이면 지금 마침 딱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시점까지 콕 집어주게 돼요. 그래서 시아올리는 지금 마침 딱 뭐 하는 중이다. 구직 중이다. 구직 중국어로 找工作라고 하죠. 그래서 구직 중입니다라는 표현 됐고요. 샤올린 하게 되면은 얘가 성이 임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샤올린 正在找工作 써주시고 자 79번 应该总结过去的经验 자, 인가 앞에 뭐 니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너 뭐뭐 해야 해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인가에 나왔고 정지에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지금 총 정리, 총 집합, 총 결산할 때 총자예요. 지에 하게 되면 결론을 내는 거죠. 총 정리하다. 뭔가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총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종지에라는 동사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종지를 해야 되느냐? 过去的经验,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 과거의 경험들을 종지에 해야 한다. 총 정리해야 된다. 총 결산, 총 뭔가 반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밤에 일기를 쓰잖아요. 오늘 이런 건 잘했던 것 같고 이거는 부족했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하는 혹은 회사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총 결산하고 총 정리하는 작업에 대한 동사도 우리가 종지에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종지에 过去的经验 과거의 경험들을 총 정리, 결산 해보아야 한다라는 문장. 자, 마지막 广告词应该简短 광告词가 주어인데요. 그럼 이게 츠 하게 되면은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카피, 광고 단어는 마땅히 어때야 된다?简短해야 한다.简短 간략하면서도 짧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76번부터 80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야겠죠? 76번입니다. 真正的爱情不需要浪漫 77번 年轻人喜欢早上锻炼身体 78번 小林正在找工作 79번 应该总结过去的经验 마지막 广告词应该简短 보세요. 이거 삼성이죠? 그러니까 이성 삼성 가셔야 되고요. 이거 짧을 단자 있죠. 이게 이제 단자다 보니까 지엔단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지엔단 해가지고 간단하다 형용사죠. 그렇죠? 여기 지엔 똑같이 써요. 근데 지엔단 이거는 간단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겠고 이거는 간결하면서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지엔단 발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필수 암기 문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